자,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 한 칸에 둘이 앉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한 칸에, 항상. 네. 3페이지 보시면 IT하고 거버넌스 전체에 대한 오버뷰를 제가 앞부분에 좀 써놨어요. 거기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IT라는 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오버뷰에 첫 번째로 써놨는데 IT의 약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IT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글자가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부족해요. 그냥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들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회계감사를 이게 사실 회계감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IT라는 과목이 전산감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IT는 회계사가 IT를 활용해서 감사를 하고 고객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IT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내부 통제라고 하는 것의 수단이 현재는 약 85% 정도가 IT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건 거의 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IT를 알아야 된다라는 전산 감사 관점에서의 IT를 우리는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고 그것이 기업에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내부 통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 통제하면 여러분이 감사를 좀 들으신 분 같으면 세그리게이션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IT를 통해서 이제 보안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들이고 우리 수업의 전체 방향은 그 기업의 감사인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해서 그 감사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되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소위 우리 말하는 전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주 컴퓨터 기술과 관련한 내용들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개념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이런 쪽을 잘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컴퓨터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수업이 도움이 되고 회사를 다니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회사에서는 ERP도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학교에서 또 경영학과 다니면서 MIS 듣고 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닌 분들이 우리 수업에 아직도 많이 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한 16년 전과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러분 지금 여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IT라는 과목을 들으신 적이 있죠. 그죠? 예.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희 애들도 그거 다 듣고 컸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 IT를 배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열심히 안 듣는다 이거죠.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러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는 분들에겐 그래도 접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너무 생소해요. 지금 첫 마디부터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선배들이 그런 것처럼 수업을 열심히 듣고 IT는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각각 개념별로 이렇게 치시면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거를 참조하시고 이 책에 제가 많은 걸 담아놨으니까 한 와일이나 다른 한 두세 가지 정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또 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 거 같고 또 따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서 요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BEC에서 IT 때문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시험에. 근데 그런 일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나씩 해오시면 돼요. 이 수업은 특징이 질문이 없어요. 원가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많이 하는데 이건 질문이 없어.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16년 동안 강의했는데 잘 모르겠어. 어떨 때 생각하면. 하지만 충실히 공부하시면 BEC 붙는다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이제 이 글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3페이지 보시면 IT하고 거버넌스 전체에 대한 오버뷰를 제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3페이지 걸쳐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뒤에 할 얘기들이 전체 오버뷰인데 그 내용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IT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T는
인포메이션을 위한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출발점이.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가 뭔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게 회계사는 딱 정보가 뭐지? 그러면 재무제표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존의 매뉴얼 방법이 아닌 뭘 활용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생성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3페이지 위에 보면 IT라고 해놓고 한국말로 제가 말을 좀 써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 IT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닉 스토리지 이 말부터 이제 멘붕이 오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스토리지라는 원래 말은 우리가 영어 원래 뜻하고 IT를 좀 이렇게 넘어오는 말을 좀 잘 아시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이나 장소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게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물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하우스가 아니라 일렉트로닉하게 저장 장소 같은 것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 오브 데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전산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업에 생성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감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가 뭔지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배우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바꿔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도 해야 되죠. 전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설명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IT라고 하는 것은 Study, Design, Development, Application, Implementation, Support or Management of Computer-Based Information System. 이 말을 잘 모르시면 되게 쉬운 문장인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이 말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IT라고 하는 것은 스타디? 뭐야? 연구야? 네. 디자인은 설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는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따 말하겠지만 IT의 핵심은 소프트웨어하고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도 핵심이 또 소프트웨어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우리 원래 뜻이 뭐예요? 뭔가를 응용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모바일을 쓰면서 앱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 앱이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예요. 모바일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고 원래 IT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바일에서도 가져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은 설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를 지원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활용한 인포메이션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라고 또 정의하기도 해요.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다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 기술들을 모아놓은 거다. 근데 요 뒤에다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정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IT에는 몇 개 구성 요소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나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컴퓨터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풀이 써 있으니까 약자로 쓸게요.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랩탑이나 데스크탑 같은 것도 컴퓨터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여러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컴퓨터는 모양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컴퓨터예요. 그 물리적인 컴퓨터 그거를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기계와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계식, 전자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 기계식의 기계와 전자식이 말하는 기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드웨어는 전자식의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는 기계라고 해서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실제 미국 사람들이 컴퓨터를 머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디바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기계식 기계와 뭐가 다르냐면 또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구성 요소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전자식이니까 전자적인 신호가 왔다 갔다 해서 그 구성 요소가 각각 떨어져 있는 거를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계식은 뭐예요?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식의 대명사 아주 뭐 좋은 어떤 그 모양을 얘기하면 작용류가 될 거죠. 작용류가 기계식의 끝판왕이에요. 뭔가 딱 하고 치면 또 내려가서 시간을 딱 계산해요. 정확한 시간 안에.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를 기계식이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그 중간에 전기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해서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작동시킨다고 해서 하드라고 하는 것은 머신을 얘기하는 거고 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서로 붙어 있진 않지만 전자적 신호로 서로 연결된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는 한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기계식과 전자식이 가장 큰 다른 점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퓨터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지컬하게 만져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드웨어로 불러요. 그러면 심지어는 케이블 같은 것도 하드웨어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에 반대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있고 줄이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우리 시험 볼 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쓰기도 하고 여기는 보통 이 약자가 그냥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뜻을 자세한 뜻을 이렇게 가로 열고 써주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거 없이도 많이 시험 출제를 해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놓은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의 집합체예요. 명령문이라는 영어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명령문은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명령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하드웨어도 각각의 구성 요소가 있고 중간에 전기 신호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구조라면 이 전기 신호가 어떤 형태의 신호를 보내야 된다. 다시 이거를 이제 컴퓨터 용어로는 어떤 명령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 명령어가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명령을 보내면 명령을 받은 대로 그 어떤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가 명령 받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하는 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IT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구성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계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고 또 회계사는 이것에 대해 이해를 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로 가면서 얘기가 나오겠죠? 네트워크. 여러분이 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들어봤을 건데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알면 근데 알긴 알겠네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말을 알면 조금 이제 컴퓨터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목적이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해서 이 두 개가 결합된 거를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이것을 유선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늘 쓰는 휴대폰이 바로 이 무선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뭐 다 사다 쓰세요? IP타임 하나씩 사다 쓰죠. IP타임이 있어야 되죠. 집에 인터넷을 쓰고 그 인터넷을 무선 공유기하고 연결해서 IP타임으로 꽂으면 집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죠. 그죠? 지금 이 말 정도를, 지금 제 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면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보세요. 그런 식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줄여서 NW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통은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근데 지금 전 제목이 뭐예요? IT의 구성 요소죠. 그러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네 개냐라고 했는데 하나가 더 있다. 뭐가 더 있냐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핸들링 하든지 활용하든지 하는 뭐가 필요해요? 만들어내든지 하는 피플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퍼슨. 그죠? 근데 여기 피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종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컴퓨터 이 IT와 관련해서 IT가 생기면 많은 일들을 편하게 만들면서 그 많은 수작업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없애고 있죠.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IT와 관련한 인력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많이 줄어드는데 어쨌든 이곳에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유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되게 사람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IT의 구성 요소는 어떤 책에 따라서 조금씩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5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IT의 구성 요소 5개가 뭡니까? 라는 걸 CPA 시험이 내느냐? 내진 않아요. 그렇게 쉬운 문제 내지 않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IT라고 하는 건 크게 이렇게 5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거버넌스라는 말을 느닷없이 했는데 이 전체 안에서 IT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오버뷰이고요. 제가 이거를 다른 학원은 IT와 거버넌스를 따로 띄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IT와 거버넌스를 한꺼번에 붙여서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게 거버넌스에 가면 또 IT가 나와야 돼. 실제로 회사 가면 일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은 연결해서 내겠다고 해놨고 연결해서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버넌스의 세부 내용이 IT고 그 IT를 이해하기 위한 게 지금 우리 챕터의 1번, 2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IT를 가지고 뭘 하자는 거냐면 거버넌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버넌스는 무슨 말이냐? 저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거버넌스라고 하시면 되는데 거버넌스란 원래 말은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키를 잡다가 라는 말이 이게 뭐 거버넌스인가 뭐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에서 이제 나와서 거버넌스라는 말이 되는데 배의 키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 거버넌스라는 건 우리가 회사를 원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회사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정해야 되죠. 그게 있어야 뭘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첫 번째를 스트래티지라고 불러요.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돈을 버는 거고, 그죠? 기업이 그 정관에 있는 정도의 기간만큼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전략이에요, 그죠? 예. 구체적으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그럼 전략이고, 그럼 그것대로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걸 오버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업은 주로 뭐와 관련한 걸 배우냐면 이 오버사이트와 관련된 걸 배우게 되겠죠. 거버넌스 중에서도. 거버넌스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전략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크게 비즈니스 거버넌스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나눠지는데 뒤에 가면 다시 칠판에 써드리면서 설명을 할 건데 비즈니스 거버넌스는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회사 그거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는 그렇게 하려면 많은 일들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윤리성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죠? 윤리성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그 레귤레이션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막 어제 오늘도 막 이런 것들과 관련한 얘기를 막 보고 있죠. 그죠? 똑같은 일이 겪을 때 막 도상훈련도 미리 하고 코비드 19과 관련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 굉장히 큰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그 IT 회사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좀 문제가 된 그 회사가.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이 된 그 상황도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된 거죠. 이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창피해서, 그죠? 예. 이게 뭐 신천지보다 이게 더 뭐 할 말도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런 회사가 받는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윤리적인 거나 이미지와 관련된 거. 또 하나는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여기는 뭐 레귤레이션이 코비드 19 때문에 뭐 회사를 긴 시간 동안 폐쇄를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레귤레이션을 못 지켰다. 그러면 굉장히 큰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니티브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면 뭐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예요. 그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우리는 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왜? 회계사 시험이니까. 그래서 전략도 두 가지가 있대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위험 관리와 관련된 게 있겠죠. 이거는. 이 오버사이트는 주로 뭐가 관련된 거예요?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돈 잘 버는지에 대한 오버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배우게 돼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말하게 돼요. 기업은 이쪽도 중요하고 이쪽도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짝이 잘 맞아야 회사는 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뒤에 가면 어쨌든 제가 앞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주로 뒤에 얘기 중심으로 챕터 5가 돼 있고, 챕터 5의 거버넌스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챕터 5의 시험에 나오는 양은 챕터 1, 2, 3, 4를 합친 것과 같거나 약간 커요. 챕터 5는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챕터 5는 뭐하고도 연결되냐면 오디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챕터 5에 IT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BC 시험 보러 갔을 때 난 IT 많이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고, 챕터 5에 IT적인 얘기가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뭐 법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도프랭크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제 생각에 여러분 지금 시험 못 보지만 코비드 19 끝나고 나면 CPA 시험은 코비드 19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을 겁니다. 지금 엄청 출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막 레귤레이션과 관련한 게 막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뭐 그때는 IT가 좀 적게 보일 거고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한 예언을 할게요. 아마 회계사 시험 내년은 하겠죠? 빠른 가을? 그죠? 제가 말씀드린데, 그 중에 미국이 한번 결단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시험을 굉장히 CPA 시험 시키는 적이 한 번 있어요. 회계사 한 5,000명이 죽어가지고, 그때 시험 굉장히 쉽게 낸 적이 있어요. 그 해에는 진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도 많이 붙었어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회계사 시험을, 또, 지금 다 동영상으로 공부, 미국도 뭐 대학 못 가요. 지금 학교를 어디가. 보시면 알지만 프로야구도 지금 우리나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 19이 우리나라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죠. 특히 뭐 여러분 아시는 NC 다이노스는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 그 주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어쨌든, 다시 CPA 시험을 보게 되면 처음엔 이대로 가다가 좀 지나면 굉장히 한 번은 쉽게 낼 거예요. 제 생각에 내년쯤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험에서 다루게 돼요. 자, IT를 하는 목적을 제가 두 번째 써놨어요.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오버뷰는 IT하고 그럼 비즈니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중에서도 전략. 그러니까 제가 이쪽 얘기했죠, 이쪽. 근데 크게 보면 여기 또 만족시켜야 되고 여기도 만족시켜야 돼요. 요 스트래티지 앞 글자에 줄어든 말자가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의 약자인데, 우리가 IT라고 하는 것을 투자를 하고 IT를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그게 지금 4페이지에 Problem of IT and Business Strategy라고 하는 그 소제목 안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처음 대하시는 분에게는 상시처럼 들리는 말이죠. 당연히 뭐 IT는 비즈니스 전략과 서로 온라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 써 있는 건데, IT를 많이 IT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IT하고 비즈니스를 잘 연결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쪽의 일을 하는 사람과 IT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융합이 된다. 융합을 영어로 뭐라 해요? 컨버전스라고 하는데, 컨버전스가 되는 것이 사실 잘 안 돼요. IT는 IT 쪽 얘기만 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쪽 얘기만 해요. 이 두 개를 컨버전스하는 이런 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근데 이제 우리 회계사시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IT는 전략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전략에 포커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는 IT 투자 자체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때 효과성은 우리 비즈니스 전략을 잘 지원하는 것이 효과성이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기 위해서 IT를 투자하는데 적은 돈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데, 같은 거를 구현할 때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구현하는 것들을 우린 또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회계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메모리, 여러분 아시나요? 버추얼 메모리는 실제로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아니죠. 근데 버추얼 메모리는 램이 아니에요. 근데 왜 버추얼이냐? 메모리처럼 쓰는 거예요. 메모리가 아닌 곳에서. 왜? 메모리는 비싸니까. 그런 개념들이 바로 효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세 번째 얘기는 inadequate scope and agility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뭔가 상황이 싹 바뀌면 여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 그게 되지 않으면 이 IT는 이게 죽은 IT다 이거죠. 세상이 훅 바뀌었는데 바뀐 거를 바로 못 따라간다 라고 하면 IT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항상 그 민첩성과 비즈니스 요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그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재택근무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제서를 도장을 찍어야 전자결제가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에라도 전자결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어야 그 며칠 안에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대신 수업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듣게 해줘라. 그러면 동영상이라는 기반, 그런 걸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으면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이걸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여기서 말하는 민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즈니스 전략을 잘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목적은 비즈니스 전략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자, 네 번째. 그럼 IT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역할이 있겠죠. 어디 측면에서? 비즈니스 전략 측면에서. 제가 요 네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여기다 책에 집어넣었어요.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설명하기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집어넣고 나니까 이게 저걸로 시험이 나왔어요.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비즈니스 전략에서 IT 역할이 뭐냐. 이게 실제로 나왔었어요. 저도 약간 놀랐어요. 그래서 그냥 보다가 보니까 IT 오버뷰 첫 시간에 제가 항상 IT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혼자 스스로 지겨워하는 게 있어서 첫 시간을 맨날 다르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뷰를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비즈니스 전략에서 IT 역할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를 써놨는데 이거 개요 쪽으로 첫 페이지에 쓰기 좋겠다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특히 IT의 어떤 부분에 무슨 기술의 역할이 우리 아까 말한 내부 통제, 그 다음에 감사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을 뒤에 계속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서 IT의 역할인데, 그 중에 1번은 뭐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비즈니스 전략에서 IT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 활용하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한 100년 정도 됐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쓰는 현재의 컴퓨터, 이 개념, 여러분이 딱 보는 데스크탑의 이 모양을 만들어낸 건 IBM이에요. 1950년대 만들어낸 거고, IBM이 이 모양을 만들어낸 그 모양으로 IBM이 만든 컴퓨터를 지금까지 우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나오는 모든 용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 많은 대부분 용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IBM이라는 회사의 제품 매뉴얼이에요. 이게 지금 공식 학문에서 배우는 내용인 거죠. 지금 얘기를 왜 하냐면, 벌써 60년 전부터 우리는 전산을 해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2010년 이후에 지금 굉장히 떠있는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전산을 해서 많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는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니까 시험에 개념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트레디셔널 비즈니스에 IT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IT는 돈을 절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2010년 이후에 DT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돈을 버는 I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를 가지고 새로운 돈벌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한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거 하버드 비즈니스 제가 스쿨에 있는 그 자료잖아요. 학생들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IT는 회사를 지키고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뭐 프로텍션하고 보안은 뭐 끊임없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뭐 돈을 절약하는 거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IT는 돈 버는 게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차를 만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먼 나라 얘기 같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이제 IT로만 만들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만보를 걷는데 어디에서 만보를 걸으면 그 만보기를 주고, 아니면 휴대폰 앱을 깔아주고 어디서 어떻게 걸으면 만보를 어떤 식으로 걸으면 내가 무슨 보험을 들게 해줄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이제 젊으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50이 넘으면 기저질환이 상식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못 들어? 그러면 이제 그 보험 중에서 실손보험을 못 들어. 그러면 50 이상은 회사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 단체 상해를 들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의료비가 다 지원이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실손보험은 못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보험회사는 실손보험의 실적이 또 이렇게 생각보다 뭐 안 좋기도 하고, 또 뭐 실손보험을, 여러분 실손보험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의료비와 관련된 보험이에요. 이게 또 계륵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손해보험사는 이 실손보험이 자동차 보험하고 합쳐서 굉장히 큰 실적인데, 보험료를 받는 것보다 병원에 가갖고 보험금을 타가는 게 더 커요. 그럼 손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만보기를 차고 다니고 또 이렇게 산도 걷고 뭐 오르막길도 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사람을 보면,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예방주사도 각종 예방주사 맞고 한 사람이 일찍 죽을 확률이 굉장히 적고 병원에 갈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한 보험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그래 아까 말한 그런 앱도,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아예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손목시계 같은 거로 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이 사람의 생활 기록이 어느 이상 모이면 보험료를 기준은 당신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이게 비싸다. 이렇게 하면 얼마 할인해 준다. 이런 보험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IT가 없으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에서 IT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에 연결된 얘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은 IT가 없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단순히 해외 공장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데, 해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해외 에이전트가 있어서 물건을 파는 걸 생각하시는데, 해외에 물건을 팔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외제 상품을 살 때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문제가 물건이 됐을 때 어디다 전화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은 IT는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이런 데다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그 콜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언어 번역기와 실제로 그 언어를 하는 사람을 조금 활용을 해서 전 세계 전화를 여기서 다 받고, 이 전화가 유선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전화를 주고받아서 콜센터에서 여기서 통제해주면,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IT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회사들은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품들은 물건을 한국에서 사더라도 그 미국의 사이트에 가서 내가 Q&A를 올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런 불편이 아직은 있지만, 아직은 좀 실험적이지만, 그래서 IT를 통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데의 배리어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IT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제품 차별화가 이미 설명을 드렸네요. 그런 형태 보험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잘 활용하는 게 지금 설명한 거 조금 전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핀테크라고 하거든요. 핀테크. 근데 반대가 있어요. 테크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기술을 가지고 거꾸로 금융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딘가요? 카카오. 그죠? 또 뭐가 있죠? 요즘 카카오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카카오는 잘 될 것 같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혹시 모르지만 또 누가 있죠? 토스도 있죠. 토스. 이런 데는 이제 만보기를 지금 쓰게 하고 있어요. 만보기를 쓰게 하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만보기를 쓰는 사람들 지금은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매일 100원씩 받아요. 매일. 그래가지고 토스에서 지금 만보기로 받은 돈이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차는 일요일만 여기 타고 학원 올 때나 집사람이 어디 가자고 할 때는 타지 않아요. 다 걸어 다녀요, 저는. 심지어는 한 3-4정거장, 전철로 3-4정거장 그냥 걸어가요. 왜 그렇죠? 아저씨들이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저희 반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저녁 때 먹으면 누굴 또 만나야 되고, 조금 전에 하신 그 국내에서 가장 굴지의 그 IT 회사 5월 7일 날 제가 원래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어요. 거기 갔으면 저희 회사도 시끄러워졌고 우리 학원도 시끄러졌을 거예요. 못 갔죠. 다행히. 그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데 가요. 그러면 그 분당에 있거든요. 그럼 또 이만큼씩 먹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부터 정자역까지 한 4km 되는데 10리씩 걸어서 와가지고 집에 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해서 이제 돈을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헬스케어와 주로 관련된 얘기를 오늘 예를 들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고, 전화할 때 여러분 전화 매너 갖고도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화 매너와 관련한 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크게 돈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소스로 쓰는 거예요.
전화하는 사람의 음성을 분석해서 전화 매너를 가지고 이 사람 성향을 분석하면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질병이나 얼마 사는지에 대한 통계도 여러분 죄송한데 있어요.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사고도 안 치고. 그럼 또 그거 갖고 상품 차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아예 제품 자체에 IT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제품 차별하는 데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썼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T는 원가를 결정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죠? 유일한 도구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글로벌 소싱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어느 나라는 뭘 생산하고 어느 나라는 뭘 생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몇 가지 일을 겪어보니까 컨트리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자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로 공장에 리턴을 해야 되는데 리턴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에 직업이 없어서 취직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가니까 못 뽑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 어디고 그래요? IT 회사들이 지금 사람이 없으면 난리가 아니에요. 뽑아 막 제가 그 5월 7일 날 거기를 안 가고 딴 데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사장님 직원은 5명을 더 뽑아야 된다. 신입사원 뽑아야 된다고 막 그래. 아직 그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내일 월요일 좀 전화하려고 그래. 그분 만나는 바람에 그 분당에 있는 그 회사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1명도 없대. IT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생각했어요. 의지만 있어도 뽑아서 학원 다니면서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없대. 어쨌든 글로벌 소싱을 하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허드렛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를 하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원가 시간이 되겠지만 고정원가를 늘려서 변동가를 줄여야 돼. 이 고정원가가 뭐예요? 예를 들면 자동화, 그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건비를 극악적으로 줄여주고 그러면 그 공장은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럼 한국 사람들이 훨씬 적게 고용하지만 그래 인건비도 줄고 내가 더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생산만 된다면 일정한 고정원가 상태에서 생산만 급격하게 늘어나면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IT는 코스트에 대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스트를 끌고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나왔고 우리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굉장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크게 3가지 역할이 이거 이제 요약하면 이 3가지가 돼요. 안으로 가면 더 많이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예요? 이제 롤인데 IT 롤을 전략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회계사에게는 조금 너무 큰 얘기다 이거죠. 회계사가 중요한 건 내부 통제예요. 내부 통제는 어디에 구현되어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구현됐다는 거죠. 그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내에서 IT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써 있는 거예요. 일단 거기 첫 번째 써 있는 말은 뭐냐면 value added system in the company라고 얘기를 해서 IT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일정한 과정이에요. 과정 자체를 IT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처리 절차를 IT가 하는 거죠. 어느 영역을.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관리직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직업이 거의 없죠. 관리직을 뭐 사람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관리직,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비부가치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거돼야 돼요. 이건 세계 공통적으로 없어져야 될 일인데 IT는 그것을 제거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활동들을 높여주는 부스트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액티비티를 줄여준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밸류 에디드 액티비티를 먼저 썼고 두 번째가 난 밸류 에디드 액티비티를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쓴 얘기는 밸류가 중요하고 비밸류를 줄이는 건 그 다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순서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의 많은 부분은 IT로 많이 제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인터넷이 이제 나온 것처럼 진짜 우리가 뭐 이제 그럴 일이 올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나왔어요. 닭을 이제 튀겨서 이제 닭을 파는 체인점인데 닭을 사람이 튀기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튀기는 회사가 생겼어. 그래서 얘는 체인점인데 사장님이 혼자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편의점을 갔거나 그렇게 했는데 닭을 그래서 서빙을 하는데 로봇 가서 서빙을 하는 일이 이제 좀 있으면 오겠죠. 이게 지금 공항에는 조금 우리 인천공항엔 뭐 비슷한 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청소기가 동그랗게 생긴 거죠. 근데 청소기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깡통로봇처럼 생겨서 팔을 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니는 날이 오면 아마 이건 현실이 되겠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그거만 보고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언제 일어설 거냐. 지금 앞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빨고 다니죠. 이러다 이게 딱 일었으면 이제 세상은 딱 바뀌는 거예요. 인터넷이 와서 한번 세상이 바뀌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는 그게 오면 자율주행차도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세상이 한번 바뀌겠죠,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이 제거가 되게 함으로써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IT가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보면 Q가 하나 있네요. 2017은 무슨 뜻일까요? 2017년도에 릴리즈 퀘스천으로 나왔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회사가 컴페터티브 어드밴티지는 뭐예요? 비교 우위, 경쟁 우위 이런 거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비교 우위를 이게 뭔가 이렇게 경쟁적인 우위적 요소를 만들어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보기 대결 중에서 어떤 게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보기를 읽어봐야죠. 지금 앞에 배운 거 갖고 이걸 풀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놔뒀거나 아니면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여기다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첫 번째 A번은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설계된 목적이 뭐냐면 옵티멀 프로세스, 최적의 프로세스.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런 다음에 그 이전에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뭐 서로 온라인이 되나 봐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 이러면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냐 이거야. B번인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어진 그런 제품이래요. 그거는 기존의 거 최적화하는 거에 경쟁력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디렉트 맨파워 2, 그 다음에 버틀넥 프로세스 에어리어에서의 그 맨파워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버틀넥이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병목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영역이 아닌 영역에서 이건 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산화를 빨리 해야 될 이유도 우선순위도 떨어져요. 프로세스를 설명해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정도로는 경쟁력을 못 만들어요.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엔 전산 이렇게만 해도 잘한다고 했는데 아예 어떤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짜 최적화해주고 개선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답이 A번이겠죠. 시험에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이제 IT로 오래된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줄여서 AIS라고 불러요. AIS.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회계 시스템. 회계 시스템이 원래 매뉴얼일 때는
우리가 전표를 작성을 해요. 저널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표를 작성해서 분기장에 옮겨 적어요. 이거를 저널라이징이에요. 저널링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면 이걸 어디로 옮겨죠? 여러분?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분기장 말고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 있는데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계정별. 계정별로 1일날 기초 쓰고 차대변을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예요. 글로 넘기는 걸 우리는 포스팅이라고 해요. 그럼 총계정 원장에 기말 잔액을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시상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썸머라이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 총계정 원장에 있는 내용이 기초가 있고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고 기말이 있어요. 이러면 트라이얼 밸런스의 8위식 트라이얼 밸런스가 되는 거죠. 시상표가 되는 거죠. 요대로 놓으면. 그러면 기초가 있고 차변이 있고 지금 자산 갖고 있는 대변이 있고 기말이 있다 이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놓을 수 있겠죠. 증감이 있고. 그러면 요건 여기다 놓고 요걸 썸에서 여기다 놓고 요걸 썸에서 여기다 놓고 이거를 여기다 놔요. 이거를 썸머라이즈라고 표현한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전산을 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가서 어떻게 했니?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인풋으로 트랜잭션, 특정한 레코드가 만들어져요. 전표가. 회계 거래가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지금 말한 총계정 원장이라는 형태의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 다음에 뭐를 해? 이 업데이트 된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보고서를 찍어줘요. 그게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인풋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쉬는 시간 지나면 요거 얘기도 할 건데,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형태의 데이터.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리포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회계 시스템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앞부분에 써봤어요.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 요 리스크 인 컴퓨터 베이스 시스템 컴페어 위드 매뉴얼. 요거는 오늘 설명 안 할게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근데 개요에 써놓고 나중에 다시 보기엔 좋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매뉴얼,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좋은 것도 많지만 나빠진 것도 많아요. 왜냐면 이게 수작업은요, 여러분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가 출석을 했고, 이거 전 이제 출석을 수업 거의 마지막 시간에 끝날 때 부르거든요. 끝날 때. 여기다 막 제가 체크를 해놓고 지우개를 지워도 흔적이 남죠. 컴퓨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또 조작도 쉬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내부 통제에서 회계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인데, 최근에는 요 비교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처음에 IT 시험이 나왔을 때는 이게 많이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그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뭐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프로텍션 오브 인포메이션이에요. 잠깐 펴놓은 게 늦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할 거라고. 프로텍션 오브 인포메이션이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느낌상 프로텍션은 뭘까요? 보호예요, 보호. 정보를 보호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 정보를 넣어놨는데 그 정보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돼. 악성 코드나 이런 게 먹거나 그래서 이게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해커가 여기에 정보를 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막는 거를 우리는 정보 보호라고 불러요. 근데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정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뒤에 가면 굉장히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또 내부 통제 가면 접근 통제하고 연결돼서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정보 보호의 원칙 5가지를 제가 여기 써놨어요. 정보보호의 원칙 5개. 첫 번째는 security, availability. 세 번째는 process integrity. 네 번째는 confidentiality. 다섯 번째는 privacy.
크게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정보보호의 5원칙이라고 해요. 이 5원칙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특별히 그냥 정보보호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정보보호의 5개 원칙. 우리는 회계사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중요해. 왜냐면 전자상거래에서 매출이 다 나오잖아. 지금 매출이 다 거기서 나오는데 뭐 매출을 확인하는 게 회계사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5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거부터 볼까요? 프라이버시. 이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인정보 보호예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된다? 보호되어야 한다. 여기에 보면 OPT in, OPT out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나중에 배울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요. 유럽은. 근데 우리는 미국은 개인정보 활용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개인정보를 나는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디 걸 쓰냐면 미국 방식을 써요. 그래서 항상 보죠. 개인정보 수신 동의 같은 게 오죠, 매일이.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당신이 내가 이런 데 활용할 건데 여기서 반대하신다면 얘기 줘라. 아니라면 이거 활용하겠다. 이게 미국 방식이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유럽 방식은 내가 동의를 해야 돼. 직접 가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IT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우리는 주민번호 얘기지만 미국에는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번호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주민번호가. 요번에 뭐 병 걸려보니까 주민번호 있는 게 또 좋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휴대폰,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키들의 조합도 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째, 컨피덴셜리티는 뭐냐면 거래되는 내용의 컨텐츠가 보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회계사는 그렇게만 말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이 컨피덴셜리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업의 중요한 지식정보 자원이 어디에서 이렇게 누출이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런 컨피덴셜리티도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인크립션이나 암호화나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어베이러블리티하고 프로세스 인티그리티인데 이거는 뭐냐면 전산을 딱 돌려가지고 내가 몇 개를 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는 그냥 10,000원짜리 5개 샀으니까 50,000원이 안 뜨고 500,000원이 뜬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는 됐는데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들어와서 쇼핑몰을 들어와서 했는데 저녁 때 갑자기 시스템이 죽어버렸어. 심심하면 죽어. 이게 이제 어베이러블리티야. 그러면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프로세스 인티그리티는 얘네의 처리 결과가 맞아야 돼. 나는 분명히 5번 했는데 포인트가 안 쌓였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사는 쓰는 입장에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밑에 4번째, 5번째는 개인정보나 컨텐츠가 보호된다는 거고 2번째, 3번째는 뭐야? 전산의 내용들이 중요한 것만큼 전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일 위에 첫 번째는 뭘까요? 제일 위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악성 코드 같은 게 되겠죠. 해킹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제대로 시큐리티가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보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7개가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에 대한 오버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쉬는 시간 10분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챕터 1번 앞부분의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